이제 요걸로 가면서 국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잘생긴 유 변호사님 얼굴은 놔두고, 저는 일하면서 이러면 안 되죠. 좀 머리도 좀 만지고 좀 쉬면서. 이거 화자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아니, 안 돼. 이러지 맙시다. 팔을 잡았어. 유 변호사님 움직이려면 제가 팔을 잡았어.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이번에, 몇 조 원, 1조 3천억 원인가 되는 만큼 같이 마약입니다. 마약이요? 네, 이번에 부산 세관에서 지검하고 경찰하고 다 해가지고 잡았는데 결국은 미국 마약 중앙수사국 DIA하고 멕시코 국경에서 늘 멕시코 안에도 그 DIA 마약 수사국이 있거든요. 미국 마약 수사국. 네. 그 마약 수사국 시험을 합격한 선배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멕시코 안에도 잠복하고 있고 멕시코에서 카르텔들이 남미에서 받아오는 마약 있죠. 남미, 중미. 거기서 볼리비아나 뭐 있잖아요. 우리 뭐 좀 이상한 나라들. 네. 그 독재 정권. 거기서 마약을 생산하고 거기서 남미에서 마약을 받아온 걸 멕시코까지 옵니다. 근데 대부분 미국으로 직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미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뿌립니다. 첫 번째, 아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편 생산 1위, 세계 1위는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맞습니다. 80%예요. 전 세계 양귀비를 재배해서 그 아프간 정권, 탈레반 정권이든 그 전에 정권이든 다 세금까지 거두면서 그 일정 매출 수입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원래 그 이슬람 율법상으로는 그놈들이 뭐라 핑계대는 줄 압니까? 우리가 마약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여 이러면서 다른 타종교인 놈들한테 팔아서 그놈들이 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런 명분으로 마약을 만들어서 아프간에서 전 세계 80% 이번에 경작지 30% 늘렸대요 또. 네, 탈레반 직전에. 그러니까 이 과도 정부도 문제였던 거예요. 탈레반 전에 과도 정부. 문제였죠. 네, 과도 정부가 마약 재배하는 세금 더 받기 위해서 양귀비 경작지를 아프간에 30%를 더 늘려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공이 죽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간에서 마약 가는데 아프간 내륙이잖아요. 위로는 제 얼굴 왜요? 왜요 왜? 아니 이용 대표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프간에서 띄워놓으십시오. 네. 다른 사진 또 하나 보내드리려고. 자료 요겁니다, 하나 요거. 네. 거기 따지 마시고. 아니, 유 변호사님 잘생겼으니까 보여야 돼. 아니, 열에 딱 줄게. 열에 둡시다. 왜 자꾸 안티를 만들어요? 그럼 이래 만듭시다. 이랍시다. 유 변호사.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거 채팅창 뜨면 이거 못 바꾸는데. 큰일 날 뻔했다. 자, 장난이었고요. 자, 그래서 유 변호사님, 이게 지금 걸린 마약인데, 이게 1300만 명분이랍니다. 아까 보신 게, 그건 항공기 금속 엔진 부품에다가, 네. 금속을 자르고 단면의 절단한 부분이 아까 동그랗게 안에 흰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덩어리를 빼낸 거예요. 저는 20개. 400g짜리 20몇 개. 그래서 1조 3천억 원 원가로. 근데 이게요, 중요한 게, 아까 아프간이 아편 1등이라 했고, 그러니까 아프간이 마약 생산지, 그리고 남미에서 멕시코가 마약 거래지. 이번에 신기한 게, 이게 호주로 가려 했던 거예요, 원래. 근데 5월 달에 잡혔답니다. 네. 5월 달도 1.5kg를 거의 소화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잡혔다는 거예요. 500kg인가? 잡혔는데, 그러면서 DIA가 추적을 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요놈들이 움직이는 걸 본 거죠. 마약책 AB라는 놈. 근데 멕시코에서 사서 이놈이 이번에는 호주로 바로 안 가고 걸렸으니까 한국으로 가서 항공기 부품이라고 한국에 와서 이게 호주로 다시 가면 한국에서 호주는 검역을 잘 안 한다는 믿을 만한 국가니까. 그래서 항공기 부품이 이래 왔는데 이걸 DIA가 다 추적하고 있었고 CIA하고 대한민국 국정원하고 이야기가 정보를 던져줄 거 아닙니까? 던져받고 그 다음에 호주도 기다리고 있고 한국도 기다리고 있고 DIA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잡은 거예요. 이건 뭐. 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계 아시죠? 북계. 네. 북계도 마약으로 유명하잖아요. 세계 1등의 퀄리티 북계. 세계 1등의 양귀비 아편 1등 거의 뭐 아프간. 지금은 유일한 외화거래 수단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계에서 마약 최고로 좋은 퀄리티 좋은 마약이 외부로 안 나가니까 진통제를 쓰고 이게 좀 퀄리티 안 좋게 하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이걸 얼음 과자해서 사람들이 먹고 또 중공폐렴 걸렸다고 이거 먹고 있고 지금 마약 환자들이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북계에. 예. 그리고 이게 중공으로 해서 보통 가는 편이고 아까 왜 위구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위로 러시아나 푸틴이나 이거 마약 걸리면 지겨버립니다, 그냥. 네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즈벡이나 뭐 이런 쪽으로 러시아 쪽, 소련 쪽으로 이렇게 가는 데는 삼엄합니다. 참 총사 죽여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루트를 중공으로 많이 가거나 아니면 아프간에서요. 파키스탄 있죠. 이렇게 파키스탄에서 다 중국으로 가는 루트가 많았는데 이제 탈레반 정권이 잡으니까 와킨 하랑을 지고 있잖아요. 네. 딱 중국 윗꼬리처럼 돼서 위구르 끝부분하고 이렇게 접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바로 위구르, 신강 위구르 쪽으로 보내면 위구르 독립무장단체가 그걸 가지고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동하고 배달을 해주고 수수료도 받고. 그래서 탈레반 형제들이 위구르 독립무장단체를 놓을 수밖에 절대 못 놓는 거. 왜냐하면 이 마약이 퍼져나가면 60년 전에 중공이 마약 때문에 끝난 거 아시죠? 중공 전체 인구의 10%가 마약에 걸렸고. 그래서 아주 그냥 아편 전쟁도 떨죠. 생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편이 들어가면은 바로 중공은 무너진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열받아하고 스트레스 받고 딱 하기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헐값으로 지금 내보낸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공이 지금 물밑으로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으로 안 가고 물류비도 아끼고 들키는 것도 아끼고 바로 그냥 중공에서 위구르로 가버리면 중공이 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쿠션 한 번 하고 또 바로 때리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북계에서 지금 있는 마약 요거도 지금 그러니까 이따 이스라엘까지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 마약이 내수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국경 통해서 계속 중국으로 해서 수출이 돼야 김정은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좀 그래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마약 적발이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가 되게 이제 어쨌든 국제적인 위상을 좀 갖춘 나라잖아요. 네.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나라 중에서는 네. 제일 이 적성 국가들한테 그렇죠. 되게 문호가 열려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약 거래나 마약 중간 루트나 네. 또 이렇게 이번에 호주로 가려다가 원래는요 호주에서 막히면 한국에서 이걸 풀라 그랬대요. 그렇죠. 10% 할인만 해도 완전 다 사니까 난리 나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대한민국이 네. 국제적으로는 이 네. 마약의 그 유통 국가. 그러니까 마약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예. 생산도 뭐 누군가 하겠죠. 예, 그렇지만 예, 이 거쳐가는 경유국으로는 예. 최적지로 이제 그러니까. 평가를 받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약 유통, 마약 단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이제 그 요주의 국가였죠. 사실은 우리나라. 그럼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면 대한민국이 특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중공한테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 대한민국이 그냥 호구인 거예요. 호구. 그래서 지금 참 우리나라 국익도 떨어지고 국격도 떨어지고 위기도 오고 있고 이 상태인데 자 오늘 제가 주제의 맨 앞쪽 기톡에 말한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겁니다. 유 변호사님 우리 같이 얼굴 숨깁시다. 이거. 멋있는 분 얼굴 넣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 네. 아 멋있다. 아 트영도 참 지금 잘 견디고 계세요. 그죠? 건강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네. 왜요? 뭔데요? 이거? 아, 댓글이 안 보였어요. 아 별표를 누르셔서. 죄송합니다. 아니. 예.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첫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이브러햄 협정이라고 중동의 평화를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리스트들 그 다음에 무기를 팔아야 되는 군수업자들 그 다음에 그렇죠. 석유 재벌들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트럼프가 왜 때리듯이 군수업자들이나 글로벌리스트나 재벌들이 싫어했냐면 먼저 셰일가스를 단가 아래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미국에서 수입을 할 필요가 없이 수출을 해도 될 만큼의 셰일가스를 압착시키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원가를 낮춰서 만들어버리고 석유 파이프관을 만들어버리니까 미국이 석유 주권 국가가 되고 석유를 공급하는 1등이 되니까 오펙하고 뭐 중동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업체들 특히 석유를 산유국하고 조절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시간차 가격을 두면서 돈을 버는 석유 재벌들이 네. 망한 거죠 지금. 망하죠.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부시 일가가 그쪽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일가가 그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딕 체니 지금 리즈 체니 이런 애들도 트럼프 반대하고 막 죽이고 싶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다 끊어버렸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바이든이 뒤에 오바마나 아니면은 뭐 저기 글로벌리스트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바이든을 뒤에 조정을 한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 바이든이 다시 원상복귀로 돌리려고 그래요.
이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 이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끝나고 나서 바이든 쪽에서 이 네타냐후에 대해서 안 만나주고 비토를 하고 이런 압박을 보이니까 네타냐후가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이 사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사진을.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시고. 그래요. 이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네타냐후고 네. 요 오른쪽 사람이 처음으로 그거 지금 바레인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도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이거 왕세자가 와가지고 이거 허옇게 음. 낙타 타고 이렇게 허옇게 뭐 히잡은 아니고 쓰고 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 에이브럼 협정을 한 것. 그러니까 이슬람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가 구약에 있는 성서, 구약하고 신약은 기독교, 네. 유대교는 이제 구약하고 메시아를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구약하고 마호메트라는 이상한 게 만든 코란을 보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이슬람을 형제 국가로 만들자 해서 구약의 인물을 따서 아브라함 협정이라 해가지고 이걸 하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는 야 F-35 스텔스 줄게, 판매할게 그랬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판매를 25년까지 중단시켰어요. 그러면서 UAE를 열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요, 지금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약속을 하거나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상징이 반지를 나누거나 혼수품을 만들거나 각자 돈을 모아서 돈을 공동으로 쓰잖아요. 그죠? 뭔가를 같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게 이번에 8월 13일이 에이브라함 협정 1주년이 된 날이에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이 차곡차곡 깨고 있어요. 아. 도하 협정을 깨는 거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탈레반을 나쁜 놈으로 만든, 마지막에 이번에 압둘 기니 바르다니가 통로까지 열어줬대요. 아, 그래요? 콜센터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연합뉴스에도 났습니다. 그게 아프간 탈레반이 미국이 철수하는데 협조해줬다고 비밀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는 IS도 모르게, 그리고 탈레반 중에서 압둘 가니하고 바르다니 몇 사람들만 알아가지고 거기로 그 통로 공항 게이트로 들어오는 것만 가능하게 해서 8월 30일까지 맞췄다 겨우. 근데 그 뉴스를 보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러는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무조건 압둘 가니 바르다니는 제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IS를 좀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놈들 있죠. ISK를 사실은 아프간이 거의 장악을 다 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레반하고 미국하고 같이 공격해가지고 잡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 왜? 테러 세력들은 뭔가 했다는 거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한 번 터져가 성공하면 그렇죠. 500명 모이고, 한 번 터져가 성공하면 500명, 이런 식으로 세력이 커져요. 부족이 또 손들고 너한테 가겠다는 부족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탈레반은 거의 뭐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탈레반이 잡은 게 아니고 아프간은. 그러면서 도하 협정에 대해서 깨트리면서 바이든은 아프간을 그렇게 흔들려고 혼돈으로 만들려는데 차곡차곡 지금 우리 언론이나 국제 정세에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8월 13일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의 1년인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결속해라. 그래서 뭘 준 줄 알아요? 뭘 줬습니까? 3조 원 상당의 기금을 줬습니다. 미국에서. 네. 에이브라함 펀드라고. 아무도 몰라 이거는. 에이브라함 펀드라고 바로 만들어서 주니까 그때 9월부터 준비가 되니까 이제 이걸 있으면 뭐냐면 시드머니가 되고 중동 국가에는 이게 얼마 안 되겠지만 이걸로 인한 미국의 보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국가들 협영한 아브라함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걸로 나눠 가져서 더 투자를 하고 나눠 가져서 거기서 전투기도 사고 거기서 뭐 담수 시설도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 펀드 시드머니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펀드라고 줬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가장 원했던 거고 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바이든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따지고 난리나니까 조용해라, 시끄럽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영향을 받았다니까. 베넷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네타냐후가 훨 나은 사람인데 베넷은 조금 이상해요 좀. 그래서 베넷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번에 베넷이 바이든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받았어요. 뭐에 대한 제대로 대답을 못 받았냐면 표면상으로는 아이언돔 미사일하고 회복하기 우리 좀 빌려도. 네. 왜냐면 하마스가 4,300발인가 쐈는데 98% 다 맞추고 그러니까 아이언돔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언돔이 소진 상태에서 이제 시리아나 딴 데서 이제 공습 들어오면 국민들이 몇백 명이 죽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밤새 죽도록 공장 돌려가 지금 아이언돔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불안하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서 아이언돔을 좀 빌려달라. 우리 좀 회복 좀 시키자. 알았다 했어요. 빌려주고 갚아준다고. 네. 근데 이거가 표면적인 거지. 물 밑에는 뭐냐면 이란 핵협정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란 지금 핵개발 68%까지 했단다. 네. 이거 우리는 위험하다. 너가 안 하면 우리가 할게. 근데 미국에서 바이든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답도 안 주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 결과 나고 나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늘 우리가 하던 방식이 있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갈 것이다. 외교가 안 되면 우리는 무력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최근에 이란이요. 2월 달부터 지난달 말까지 30일까지 유조선과 상선을 5개를 공격했습니다. 드론으로. 아, 그런가요? 그걸 또 미국에서 확인되어서 영국 장관하고 이게 다 이란의 소행이다. 근데 지금 벼르고 있는데 아이언돔을 구축이 안 되니까 지금 이란 공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바로 또 날라오면 이스라엘 사람 다 작살나잖아요. 그죠? 네. 하마스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방공망 일시 무력화. 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억수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에이브라함 펀드 깨트렸죠. 네. 동결시켰죠. UAE에는 F-35 사주기로 8기로 폼페이오하고 트럼프가 약속한 거 2025년까지 보류시켰죠. 그러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 에이브라함 협정 쪽으로 땡겨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란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이스라엘로부터 얻어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얻어내는 거 없죠. 없죠. 그냥 깨겠다는 거죠. 그 깨는 겁니다. 네, 신뢰를 깨는 깨는 거고 거죠, 그냥. 분쟁이 일어나면 말씀드렸잖아요. 부시처럼 이라크 공습한다니까요. 중동 공습하면 지지율 올라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일치된 단결과 영웅들과 군인들이 죽고 다치는 모습에 단결되면서 집권당이 지지율 올라버린다고. 가면 중간 선거 이긴다고. 그게 지금 계속 야르고 있어요. 그 아이브라함 펀드를 동결시키고 거의 사실상 돈을 못 쓰게 압류를 시켜버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끼리 한 펀드 만들어 볼까 이러고 있는데 아이언돔에서 예산이 지금 너무 모자라서 미국한테 이번에 돈 달라 했는데 미국이 지금 돈 줄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거 2조인가 3조 달라 했거든. 미국이 원조 좀 달라고. 근데 미국이 이번에는 그것도 뼈 튕길 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브라함 협정까지 파괴시키면 다시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고 다시 조지 부시 주니어 시절로 돌아가서 석유값 널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 열라 팔고요.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싸우고 심하면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나죠. 거기서 뭘 봅니까? 아이가 죽고 여성이 피를 튀기고 그 나라 국민들이 죽는다고. 이게 마귀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장을 입고 피 묻은 스테이크를 써는 마귀들이 제일 무서운 마귀들이라고. 오늘은 어디 죽이지? 오늘 어디 미사일 쏠까? 이때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난달에도요 원전 그 원자로를 해킹해가지고 사이버 공격으로 이번에 좀 무력화시켰는데 지금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미국한테서 개무시 당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아이언돔 준비되는 대로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암시를 줬습니다. 그럼 이란의 핵킷을 공습을 하고 또 이란 지도자 몇 사람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동맹의 이익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주한미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7, 18, 19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하한선을 만들어서 못 빼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니까 의회에서 못 빼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동맹을 중시해서 뺄 일은 없을 거다 하는데 뺄 수 있어요. 빼는데 어디로 가는 동맹을 중시하긴 하나요? 바이든 죽어도 맨날 동맹을 중시한다면서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은 그렇다 이거지. 네, 그러면서 뭘 지금 그 병력을 어디로 뺄라 하냐면 지금 대만으로 대만 미군 사령부 대만 미군 이걸 지금 다시 부활시키려고 이걸 3만 명을 하려고 한다고 의회에다가 낸 게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이걸 확충하고 그리고 대만뿐만 아니라 호주, 괌,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도 기지 확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싱가포르에는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하고 이런 데를 이제 더 자기들 쿼드 국가 아시죠? 네네. 쿼드에서 오케이 하는데 인도도 이제 중립국에서 친미로 잠깐 넘어섰거든요. 네. 중립을 지키다가 그래서 쿼드 쪽에 무기하고 병력하고 이제 재배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글로 지금 아시아 쪽으로
병력을 뺀다는 말이 있는데 주한미군도 방식이 이제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뭐 전차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미사일로 초토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정리 다 되면 장내 진압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병력 조절은 되는데 대만이 문재인 놈으로 인해서 수혜를 엄청나게 보고 있고 주 대만 미군이 생기면 진짜 라인이 달라질 수도 있고. 라인이 달라지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제가 그 대만은 TSMC가 있어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된댔고 이 TSMC가 폭격을 당해가지고 박살나면 전 세계 반도체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때 백업이 어딨냐면 삼성이다. 그래서 미국은 삼성을 지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정부는요 TSMC 대만의 반도체 세계 점유율 위탁과 자체 생산에서 50% 넘는 독보적 1위. 요거가 지금 대만 국가 가치하고 같을 정도라니까요, 거의.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차이나 미션 센터도 이제 움직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북에서는 위구르, 물밑으로 마약, 그 다음에 위구르 무장 독립 세력, 물밑으로 탈레반이 훈련시켜줬고, 가르쳐줬고, 무기도 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 거고, 네. 그 다음에 투르크 제국 적어도 완성해야 되는 과업이 있어서 그래요. 서투르키스탄, 그 다음에 동투르키스탄, 그 다음에 나중에는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겠죠. 스탄 쪽은 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정세를 좀 보고 멀리 좀 바라봐야 되는데 보면 그냥 언론이 외신에서 받은 것 같고 카더라더라 이렇다더라가 들썩들썩하고 또 유튜버들은 또 해외 언론이나 좌파들 거 보고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런 제목 달아가지고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죠. 정작 난리 나는 게 따로 있죠, 사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한미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또 이제 주한미군,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정세를 볼 때 결국에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하고의 연계를 생각해서 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실제 보면은 이 좌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쟁의 전초기지가 돼가지고 뭐 전쟁이 그래 말하죠. 맞아요. 전쟁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거를 갖다가 평화가 무기가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건 정말 그 유화적인 발상이고요. 맞아요. 유화적인 발상이고 무슨 뭐 생각은 그럴 듯하죠. 뭐 그냥 뭐 영세 중립국을 선언해서 뭐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합니다.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나요, 우리나라를? 절대 그 지형과 위치와 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니까 스위스하고 또 다른 거죠. 지금 사실은 이런 뭐 중국이랑 중국 네. 공산당이나 아니면 미국이라는 큰 고래가 있을 때 네. 우리가 어떤 질서에 편승을 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취할 거냐 이런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사실은 맞습니다. 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요. 그 사이에서 아무 쪽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건 사실은 고리불초리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끼리 그냥 뭐 중립선언하고 우리끼리 그냥 뭐 위정척사운동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죠, 사실은. 외교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나 이쪽 정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바이든 정부 하에서 예.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이 그 추가 점점 대한민국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예. 그 국가적인 손해는 아니면 그 무게를 더 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외교인 거고요. 맞아요. 그 무게가 덜해지는 거는 외교가 실패했다는 걸 뜻하는 그럼요. 겁니다. 예.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꼭 북한이 쳐들어와야지만 외교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북은 지금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김정은이를 계속 지우게 하는 작업에서 조용원이나 리병철이 그러니까 당 세력 아니면 군 세력 중에서 미국하고 매수됐다는 이야기가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김영철이를 의심해서 한테 가다 놓고 조사하고 연락 때렸거든요. 김영철이 이만한 편지 들고 트럼프한테 찾아간 김영철이 기억나죠? 알죠. 김영철이가 뭐 망명 보장되나부터 해서 지령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철이 연락 고문했는데 김영철이 한직 보냈다가 뭐 했다가 꼭 참고 있는 거예요, 김영철이가. 김영철이 다시 장관급으로 올렸잖아요, 지금. 뭐 이번에 작업 공장 내린 거. 대한민국. 통전부 아니고 뭐 이제 문학 뭐 어쨌든 뭐 부장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김영철이 말고 리병철이 아니면 지금 조용원이 세력 중에서 미국하고 지금 루트가 생겨갖고 그냥 미국 말 듣는다고. 미국 말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재밌겠죠. 만약에 그런 게 진짜 맞다면, 나중에 밝혀진다면.
그래서 미국은 지금 북괴를 생각 안 하고 중공을 지금 생각하고 중공 조지고 중공 분열시키고 대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 그러면 꼭 북한이 뭐 존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떠나서요. 네.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라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가 충분히 전략적인 가치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맹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선택할지는 참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보면 바이든이 의도가 보이죠. 이 보이는 게 뭐냐면 어쨌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중공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근데 트럼프 정책이나 반중 정서가 미국에 너무나도 크니까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중 정책 대못을 잘 박아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대한민국요 사이버 해킹 그 사이버 전쟁이 제일 핵심 장인가 아세요? 중공이 있죠. 북괴가 있죠. 우리나라 해킹은 세계 10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해킹 잘하는데 1등 어디라고 보세요? 미국. 2등 어디라고 보세요? 보통 강대국 순으로 뭐 중공. 그 다음 러시아. 북괴. 저는 3등이 북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북괴 4등. 이스라엘. 5등. 그래서 나머지 독일, 뭐 영국 이런 데는 이제 10등 안팎으로 왔다는데 우리나라는 10등 밖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 중에서 화이트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 5등하고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블랙이고 그레이에서 블랙이고 중공 블랙이고 이 북괴가 블랙이거든요. 다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한반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사드 사이버 팀이 한국 광화문에 있다. 사무실. 대사관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모사드 이스라엘 대사관이 저기 광화문에 있잖아요. 뭐 빌딩이. 그래서 여기가 상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괴가요 미사일 발사 기술하고 시설하고 이런 거를 이란에다 제공한 거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루트를 끊었는데 이제는 또 아프리카를 통해서 북괴가 중공 통해서 아프리카 통해서 그 미사일을 하고 무기를 다시 또 이란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 기술자들도 계속 지금 몰래 아프리카 통해 가지고 공급해주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지금 이란에 대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기들 해칠 수 있게 만든 간접 제공자가 북괴이기 때문에 북괴는 또 그 돈이 너무 짭짤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능력이 떨어질까요? IT 강국인데 노력을 안 하고 키우지 않고 정권 바뀌면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파 정권에서 사건이 크게 터져서 북괴에 대응하는 사이버 요원을 막 많이 양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정권은 이건 반동인 거예요. 이거는. 우파고 북괴하고 상대했고 대부분 사이버는요 좌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나 정치적인 개입이 있잖아요. 그걸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번 분기에만요 그 북괴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한 심각한 해킹이 300건인데 중공이 몇 건이나 될까요? 몇 건일까? 3,000건이 넘습니다. 3,700건입니다. 정확하게. 13배, 12배 넘게 중공이 대한민국을 해킹하고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근데 둘 다 300건은요.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해킹하고 여론조사 정부기관 털고 한 건데 국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네, 많이 하죠. 그렇게 한 건데 나머지 중공의 3,400건은 뭐냐. 다 기업들. 지적재산권. 삼성. 현대. 자율주행. 뭐 반도체 기술. 협력회사 기술, 공공기관과 민간 합동 기술 이런 거를 털어가는 게 3,400건인데 국회에서 누구도 국회의원들이 이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제가 중요한 이유가 중공이 3,000건 이상을 우리나라 산업 스파이, 우리나라 국부를 털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털려간대요 대부분. 3,400건 중에서 잡는 게 많이 없다면 이거로 더 많은 걸 못 잡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이제는 중공이 주적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파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파괴시키는 문제 아닙니까? 에너지 주권 왜 지금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원전 닫게 하고 중공에서 전기 수입 들어오게 하고 이게 에너지 주권 아닙니까? 태양광 새똥강으로 만들고. 네. 중공에게 에너지 주권을 갖다 바치는 거죠. 중공이 만들어주는 대가로 뭘 달랬겠습니까? 야, 에너지 주권 내놔. 그럼 너희들 발가벗은 모습 다 봐야 되겠다. 통신 주권 내놔. 화웨이 장비. 그리고 너 계속 시켜줄게. 내각제로 만들어라. 선거 주권.
여론조사, 드루킹, 그 다음에 조선족까지 포함해서 유학생들하고 오프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막 행패 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그죠? 그럼 이게 세 개가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면 전공이 정치주권을 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은 국가기관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네. 털린 것도 많고. 네, 털린 것도 많다고 그리고 봐야죠, 당연히. 갑자기 선거 직전에 왜 LGU 플러스에 화웨이 장비가 달린 걸 왜 계약을 해요? 의심가게는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5G, 4G, LG에 다 달렸는데? 의심이 갈 짓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존경하는 6분의 대통령님이고,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읍시다. 네네네. 시간이 참 우리가 많이 지났어요. 너무. 아니, 이 정도 시간, 이제 1시간 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치 주권이 그래서 중요하고, 여러분, 거꾸로 가면 선거 주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지켜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주권도 지키고, 통신 주권도 지켜야 됩니다. 네. 에너지는 우리한테 혈액이 돌아가는 혈관 피겠죠? 그리고 신경과 혈관이 바로 통신 네트워크 주권입니다. 그리고 선거 주권은 우리가 팔다리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주권은 정말 한 결정을 하고 사느냐 자살하느냐까지 만들 수 있는 두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승수 변호사님과 제가 자유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시작은 작지요 뭐. 그리고 선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승수 변호사님 클린 선거 시민 네트워크를 정말 뛰어다니죠. 땀 흘리고 우리 말하면 뺑이 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네. 그렇게 선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승수 변호사님 일당만을 하고 계시고, 그 주변에 용사님들과 함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많이 용사님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네. 이용원 대표님도 많이 도와주고. 아니고. 아이디어 생각날 때는 제가 이제는 식사 한 끼를 받고 팔게요. 한 끼. 어떻습니까? 한 끼. 한 끼가 가격이 얼마일지 모르죠. 뭐. 한 달권 식당권을 제가 끊어놓고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이렇게 너그러우세요. 네. 인자하시고. 나가고 나면 저 때리고. 예.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에너지 주권, 통신 주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요. 제일 좌파들이나 중공이나 종북들이나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겁을 줬을 때, 괴롭혔을 때, 때리고 죽이려 했을 때, 그걸 대항하고 맞서는 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오고 막, 한 대 맞고도 다시 기어 나오고 막, 코피 닦으면서, 코피 질질 마시면서, 홀짝홀짝 하면서 다시 나오고 하면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무슨 뭐 좌파들처럼 뭐 화염병 던지고 이러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5년간의 문재인 독재 정권에서 지금 살아남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 그래요. 숙인이 맞죠. 유 변호사님께 식권 한 달치 식권 사야 되겠다. 사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유 변호사님 이런 거랑 마찬가지. 유 변호사님한테 지금 툭 한 대 때렸어요. 권력이. 맞았어요. 유 변호사님 또 멍들어 일어나서 또 이번에 또 퉁 때려가지고 뭐 하지마 하는데 또 일어나 코피 코 닦으면서 또 실실 기어와.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퉁 때렸는데 또 이제 또 시스템을 구축하겠대. 또 퉁 때렸는데 비례대표 진실을 밝혀라. 이러고 있어. 미쳐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용원 대표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사실은. 맞으면 맞을수록 사실 이게 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공통점이 좀 있다. 그죠? 이 뭐랄까 숨을 끊어놓지 않으면 이게 뭔가 그런 건 있습니다. 뭐 너무 시간이 길어요.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다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투쟁을 하면서 막 이익을 얻고자,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아니면은 정치적인 이익이죠. 이거를 얻고자 하면 여기 거기 속박되고 거기 쫓겨다니고. 그러면 지금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맞아. 지금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맞아. 근데 투쟁하는 거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잖아요. 저희들은. 맞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과정이 그렇게 괴롭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맞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현실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 자체는 저희가 의미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우리 둘은 시민사회 활동이나 대정부 활동이나 정치주권이나 선거주권 찾기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로 수익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생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수익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미치는 거예요. 왜? 그걸 들었다 놨다 하면 사람이 미쳤다가 유튜브를 중단해야 돼 마라. 한 달치 광고가 중단되고 슈퍼챗 중단됐는데 미치겠어요 하면서 사람이 돌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정신병도 와요. 근데 우린 그거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저 국민의힘이나 사기 탄핵 완성당이나 이런 게 우리가 뭐 바라고 줄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놈들이 해체돼야 되고 그놈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폭우가요. 이때까지 중에 제일 많이 왔거든요. 눈 그거 때리듯이 왔습니다. 봤습니다. 12시 반부터 5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비가 왔는데 네. 다들 그만두라는 말을 그때 처음 했어요. 우리 용사들도. 왜냐면 유튜브 카메라가 자빠지고 거기다 강풍까지 태풍까지 보니까 헐러덩 다 자빠져서 오늘 유튜브 대표님들이 딱 4분 정도 말고는 다 저 뒤에 가서 본사 저 SK 안쪽 기둥 뒤에서 줌으로 확대해서 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 폰이 날아가거든. 그리고 폰이 소나기를 때리니까 방수가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냥 물로 이상구 대표님이 맡아서 책임지고 렌즈를 계속 휴지로 닦아가면서 그러면서 저는 뺨 때리듯이 막 소나기가 샤워같이 왔어요 진짜. 근데 이날은 춥더라고요. 그 으슬으슬하고 이때 그만두라는 말이 이번에 오늘 중단하자 여기서 끝내자는 말을 누군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짜릿한가 봐, 그죠, 유 변호사님? 아니 제가 네. 저기 뭐야 그 집회나 이런 것들은 네. 좀 비 올 때 하면 이게 좀 아,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저는 비 속이 오면- 다 시원하더라고요. 비 오면 네, 이게 맞아요. 또막 처절해 보이고 막 그냥 저렇게 고생을 하다니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효과가 좋습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 번도 안 끊기고 하는 이 집회 시위의 맛을 아시면 상대가 또 미쳐 돌아버리더라고요. 이 LG 유포스도 지나가면서 학을 떼잖아요, 애들이. 예, 제일 무섭게 하지 않겠어요? 저들은 막 우산 뒤집어지면서 막 뛰가면서 우리 보고는 깜짝 눈 마주치면 깜짝 놀래가지고 또 도망가다가 미끄러 자빠지고 하고 SK 같은 경우도 멀리서 이래 보면서도 부들부들 하는 거죠. 근데 중공놈들도 마찬가지래,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저가대도 마찬가지고 퍼포먼스 중단하고 겁먹었으면 우리요 나중에 저 오히려 더 밀려서 처벌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억지로 만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한 번도 안 멈췄거든 퍼포먼스. 예.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또 든든하게 저한테 조언을 주시고 아무튼 종로소에서 유 변호사님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런가요? 대단한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유 변호사님 진짜 대단하세요.